올 한 해 대대외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던 국내 조선업 경기가 내년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느림의 철학을 실천하는 하동군의 슬로우시티가 악양면에서 하동군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2019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유독 정신질환자들의 흉악범죄가 많았던 경남을 짚어봅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빅딜부터 성동조선의 새 주인 찾기까지 올해 국내 조선업이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조선업 경기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올해 국내 조선업의 키워드는 변화였습니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빅딜로 국내 조선사가 빅3에서 빅2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지역사회와 노조의 반대 속에 두 조선사의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출범했습니다. 법적 문제는 금속노조와 논의해서 대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후 투쟁은 어쨌든 현대중공업 지부와 금속대우조선 지회가 좀 머리를 맞대서 강구한 연대 투쟁을 전개를 할 예정입니다. 합병의 가장 큰 관문인 해외 결합 심사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유럽 등에서 독과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 수주량 세계 8위까지 올랐던 성동조선은 2년 만에 새로운 주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4차 매각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1일 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 600여 명이 되는데 그 600여 명을 안고 100% 고용 승계를 해가 하는 게 내년 국내 조선 경기는 올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앞으로 LNG 선박의 수주가 늘어날 전망인데 국내 LNG 선박 추진 기술이 세계 표준 기술로 자리 잡아 우리 조선업계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LNG 캐리어도 저희 주력 선종인데 10척 이상 있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보고 내년 조선업 통계 전망치도 중국 조선사의 부진과 국내 수주 성과 상승 등의 이유로 매출액은 올해보다 3.3%가 영업이익은 29.3%가 오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경쟁의 핵심이 지금 연리와 환경 규제로 바뀌었다. 한단 교체할 수밖에 없다. 유명한 시거다. 올해 조선업 변화가 내년 지역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느림의 철학을 실천하는 하동군의 슬로우시티가 악양면에서 하동군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하동군은 지역의 문화와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슬로우시티 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국제 슬로우시티 연맹이 하동군 악양면을 슬로우시티로 지정한 건 지난 2009년. 5년마다 찾아오는 재인증을 거쳐 올해는 슬로우시티가 하동군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하동군은 지리산과 섬진강을 끼고 있고 녹차와 제첩, 대봉감 등 주민들의 생활에 슬로우시티가 지향하는 슬로우 라이프와 슬로우 푸드, 슬로우 투어리즘이 풍부하게 녹아 있습니다. 자연 환경이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먹거리도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하고 그래서 슬로우시티를 실현하기에 구현하기에 굉장히 조건이 아닌가. 슬로우시티가 면에서 시작돼 자치단체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 곳은 전남 담양에 이어 하동군이 두 번째입니다. 슬로우시티 철학은 성장에서 성숙으로, 삶의 양에서 삶의 질로, 속도보다 깊이와 품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동군은 앞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슬로우 공동체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슬로우시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슬로우 푸드와 슬로우 투어를 개발해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슬로우시티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슬로우시티 하동 밥상 메뉴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슬로푸드 특산품을 판매해가지고 주민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국제 슬로우시티는 모두 15곳, 경남은 하동군과 김해시 2곳. 김해시는 지난해 6월 봉하마을과 화포천 습지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슬로우시티에 지정됐습니다. 느림의 철학으로 살아가는 슬로우시티 운동이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 문화운동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오늘 새벽 0시 32분쯤 밀양시 동북동쪽 15km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1시간 뒤쯤인 새벽 1시 44분에는 같은 지역에서 규모 2.1의 여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지금까지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경남과 창원소방본부에 지진 관련 문의는 40여 건 접수됐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27일에는 창녕구 남쪽 15km 지역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19) 경남 되돌아본 이슈 순서. 올해는 유독 정신질환자들의 흉악 범죄가 많았습니다. 23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드 방화 살인 사건부터 이웃을 살해한 10대, 부인과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가장까지 모두 조현병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3월 중순 18살 최 모양이 급하게 집으로 들어가고 안인득이 따라와 계속 배를 누릅니다.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집 앞에 인분을 뿌리는가 하면 이웃 주민들에게 망치를 휘두르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의 사망자와 18명의 부상자를 낸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배심원 평의 결과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재판부 역시 이를 존중하여 사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안인득 사건 발생 일주일 뒤 창원에서도 조현병을 앓고 있던 10대가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 집에 문 열어서 나가고서요. 나가 약상을 사먹고 어디 떨어서 안 돼. 내가 그럼 내가 밥에서 그런다. 감 찔러 바라네. 18살 장모군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복도에서 위층에 사는 74살 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법원은 장군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생명의 존귀한 가치를 침해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장기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7월 창원에선 아내와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가장 이모 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는 것 자체도 좀 충격적인 데다가 범행 수법 자체도 좀 잔인했기 때문에 피의자가 과연 정상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했는지 좀 의심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직 이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이 씨는 심한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제주 해상에선 통영선적 어선 화재와 전복 사고로 선원 6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됐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67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늘 새벽 1시 40분쯤 택시를 타고 창원시 마산 하포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앞에 도착한 뒤 택시기사 63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0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사천시 선구동 11통 통장과 상가 주민 114만 3천 원, 사천시 보령동 김내과 의원 30만 원, 보령동 휴먼시 아파트 206동 주민 25만 8천 원, 보령동 휴먼시 아파트 204동 주민 24만 원, 보령동 휴먼시 아파트 205동 주민 21만 7천 원, 사천시 보령동 휴먼시 아파트 207동 주민 13만 9천 원, 보령동 유림학원 10만 원, 보령동 미래팜 약국 10만 원, 보령동 서울치과 10만 원, 보령동 휴먼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찰청이 내일 0시를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을 실시합니다. 대상 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로 경남 지역 감면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 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인 결격 기간에 있는 14,401명입니다. 단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난폭 보복운전을 받은 벌점은 제외되며 휴일인 1월 1일에도 각 경찰서 면허증 반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정부가 단행한 신년 특별 사면 대상자 5,100여 명 가운데 밀양 송전탑 사건으로 사법 처리된 8명도 포함됐습니다. 특별 사면 대상에는 사회적 갈등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18명이 들어있는데 밀양 송전탑 사건 8명, 사드 배치 관련 7명,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2명, 세월호 집회 관련 1명 등입니다. 국방부가 도입한 미국의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1호가 최근 사천 비행장에 도착한 가운데 사천 진보연합은 오늘 사천 공군기지 앞에서 글로벌 호크 도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천 진보연합은 국방부가 내년까지 글로벌 호크 석 대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남과 북을 다시 대결 구도로 만드는 것이라며 평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무기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림청이 하동 화계 벚꽃길과 악양 취간림을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화계 벚꽃길은 매년 봄 벚꽃이 만발해 신미 경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악양 취간림은 항일투사 기념비와 위안부 정서운 할머니를 기리는 평화의 탑이 세워져 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고온으로 겨울철 대표 별미인 통영 물메기 어획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통영수협에 따르면 이번 달 통영수협을 통해 위판된 물메기는 8천여 마리로 지난해 같은 시기 15,000여 마리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3년 동안 어획량이 8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판 가격도 예전 1, 2만 원에서 올해는 4, 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고성군 하이면 앞바다가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고성군 하이면 앞바다를 조사한 결과 상괭이 무리가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해 2.1제곱킬로미터 해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보존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지역 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지역 청소년 10명 가운데 9명이 혐오 표현을 접해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창원시 평화인권센터가 창원시에 거주하는 16세에서 19세 2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혐오 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60명 가운데 91%인 236명이 실생활에서 혐오 표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혐오 표현을 접한 경로는 온라인이 37%로 가장 많았고 27%인 71명이 직접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은 올 들어 산청과 함양의 딸기 농장에서 발견된 딸기뿌리 썩음 증상이 네오페스탈로룹티오스 시스 크라비스 포라균에 의한 것임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이 병원균에 의한 뿌리 썩음병이 아직 확산 단계는 아니지만 전염성이 있다며 발병한 딸기는 초기에 제거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